요즘 유튜브를 보면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등 수많은 방법들을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영상들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내용들도 유익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영상들이 충분한 상황인데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미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해보고 관련된 영상을 찾아본 분들이라면 대부분 반전문가 수준으로 영양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마저도 이런저런 다이어트 방법을 적용해보다가 결국 작심삼일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령 과체중에서 10kg 이상의 몸무게를 한두 달 만에 초고속으로 감량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며칠 만에 원상복귀 되거나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체중이 많이 불어나게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실은 제가 처음에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단순히 정신력이 나약해서 그런 것 같다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 개인 레슨, 선수 코칭, 그리고 단체 세미나뿐 아니라 정규 과정 등을 통해 이미 1000명이 넘는 수강생분들을 지도하다 보니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요요 없이 정말 진정으로 다이어트를 잘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5가지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들을 벗어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모르면 억울할 뿐이죠. 알면 잘 써먹는 거고요. 그럼 정말 쉽고 빠르게 말씀 바로 드려볼게요. 정말 많은 수강생분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결국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과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사람들은 딱 구분되는 특징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정말 신기한 거는요, 다이어트를 번번이 실패했던 분들도 본인이 왜 다이어트를 못해왔던 건지 그 원인을 짚어서 직언을 해주는 것만으로 다이어트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다이어트를 지도하면서 사용했던 지식들을 풀어볼게요. 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못하는지 정확한 실수 유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것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극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다이어트 기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kg를 감량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1, 2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100kg 이상의 정말 과체중이신 분들은 초반 체지방 감량폭이 이 정도로 클 수 있지만 근육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지방을 줄이려면 5주에서 7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다이어트만 해서 그냥 근육도 없는 멸치가 되고 싶은 분들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와 같이 매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매주 0.4kg에서 0.8kg 정도로 감량 목표를 정해두고 4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내일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부터 주문해야겠죠. 또 헬스장 가서 무작정 뛰거나 사이클, 천국의 계단을 열심히 탈 것입니다. 네, 혹시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또다시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못하는 두 번째 실수는 바로 꾸준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매일 일반식을 포함해서 정크푸드 그리고 야식까지 먹고 있던 사람이 과연 하루아침에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먹고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필승 모드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경험상 일주일, 길면 2주를 넘기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설령 독한 마음으로 감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다시 요요로 더 많은 체중이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식스팩을 만들겠다,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 대회를 나가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도 좋지만 그 전에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초반에 꼭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일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면 처음 일주일은 하루 한 끼 건강식으로 바꿔보기, 그 다음 주는 남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주에 한 번 더 운동 가기, 그 다음 주에는 하루에 2끼는 건강식으로 챙겨보기와 같이
정말 쉽게 내가 이거는 무조건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목표부터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습관으로 다져지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보세요. 예전에 한 회원분이 생각나는데요. 업무 특성상 매일 술을 마시던 은행원 회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술을 끊게 하고 식단 변화를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 첫 한 달은 술 마실 때 건강한 안주로 챙겨 먹기, 두 번째 달은 음료수, 과자, 젤리, 아이스크림 등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세 번째 달은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햄버거와 같은 정크푸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기 순으로 아주 천천히 생활에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바꿔나갔습니다. 그 결과 1년 후 6kg 이상을 증량하면서도 불필요한 체지방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승 다이어트는 초심자의 행운도 어느 정도 있지만요. 근데 이쯤에서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나는 평소에 어느 정도 관리도 하고 있고 하루에 몇 끼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 거지? 네, 이것이 세 번째 실수가 되겠네요. 그런 분들은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가 너무 적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도 왜 안 빠지냐면 우리 몸은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적은 칼로리에 맞춰서 마치 절전 모드처럼 몸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라고 우리가 배변 활동, 체온 유지 등등 아주 기본적인 기능에 소모하는 에너지 자체가 반 이상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이 훅 빠지면서 몸에 반응이 있다가도 나중에는 적응이 돼서 이미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데도 더 적은 칼로리를 먹어야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생리불순, 무월경, 탈모와 같이 예전에 전혀 없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섭취하는 칼로리를 모르고 대충 감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칼로리 섭취가 기초 대사량보다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지오 패시크릿과 같은 어플을 활용해서 하루 종일 먹고 있는 음식의 영양소와 칼로리를 측정해 보세요. 기초 대사량 정도만 섭취하거나 그 이하로 섭취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활동하는 칼로리까지 생각해서 더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소비하는 칼로리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더한 값이니까요. 특히 직장인분들의 경우에는 아침을 항상 생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흔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아침에 뭘 먹기에는 입맛이 없고 시간이 없다면 프로틴이라도 챙겨서 드셔보세요. 저도 아침에 바쁘거나 일정이 빡빡한 날에는 식사할 시간이 없을 때 프로틴으로 식사를 챙기면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고 있거든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다이어트 실패의 네 번째 실수는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너무 자주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테지만 근육을 키우는 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할 때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매일 체중계만 보면서 1kg가 빠졌네, 0.5kg가 빠졌네, 하루하루 몸무게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득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쭉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시시때때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니까요.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한 가지 방법으로 최소 한 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몸무게보다는 주에 3번 이상 아침 공복에 몸무게를 체크하고 매주 평균을 구해서 그 다음 주 평균과 비교해보면서 변화를 측정해보세요. 이 외에도 인바디상 체지방률이나 근육량에 집착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인바디 수치로는 몸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정말 현명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인바디는 측정의 오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눈이나 실측으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주 한 번씩 같은 환경과 구도에서 앞, 옆, 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서 한 달에서 3달에 걸쳐서 비교를 해보신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다이어트를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실수는 바로 잘못된 패턴입니다. 평일에는 다이어트를 제대로 한답시고 초저칼로리로 유지하다가 결국 식욕을 참지 못해서 며칠 내에 폭발해버리는 패턴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는 유산소로 칼로리를 태우려고 또 미친듯이 달리고 다음날 절식을 해버리고 또
또 폭식을 해버립니다. 이런 문제는 자신의 원칙을 세워두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원칙이 없으면 우왕좌왕 계속해서 방황을 하게 되니까 내가 꼭 지켜낼 수 있는 난이도의 패턴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월화수는 운동 1시간씩 하고 건강식 챙겨 먹기 이런 식으로 했다면 목요일 일요일은 딱 정해서 쉬면서 사람도 만나고 미리 내가 먹을 음식도 딱 정해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기나긴 레이스니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세워두고 실행한 다음에는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점검 주기를 정해서 스스로 피드백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긍정적인 습관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반대로 보완해야 할 점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비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를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는 5가지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설명한 실수들의 반대로만 해도 어디 가서 다이어트 정말 잘한다, 비결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는요, 많은 분들이 영양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음에도 아직 단백질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고 계시거나 지방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등 몸이 제대로 크지 못하게 만드는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영양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했으나 체지방은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근육량 증가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림메스업을 위한 영양소 관련 지식을 제대로 설명한 강의를 무료로 열어두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고정 댓글에 시청하는 방법을 남겨둘게요.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5가지 실수에 대한 극복과 더불어 영양소에 대한 지식까지 제대로 익히셔서 성공적인 여름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운동 핵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